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첫 번째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아도 삼성과 SK, 중국에서 5% 내에 증설이 가능하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 투자 제한 규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5% 이상 확장하지는 못한다는 얘기 뒤집으면 5% 내에는 증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이 기존에 중국 공장에 있는 삼성, SK는 증설이 가능하다. 원천 봉쇄될 줄 알았는데 최악은 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한일 과거 넘어서야 정면 돌파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직접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이 국무회의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죠.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이 보입니다. 연금 개혁을 관철시켰다. 굉장히 국내에서 마크롱 화형식까지 있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정년 62에서 64세로 지금 연장을 하는 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가볼까요? 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금 추진 중이다. 저희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글로벌 은행 위기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좀 뭔가 예금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당도 야당도 좀 간만에 의견 일치를 보는 건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진 기사 좀 같이 짚어볼까요? 네, 이게 누굴까요? 네, 지금 대학 농구에 강백호가 떴습니다. 슬램덩크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슬램덩크 영화의 강백호 주인공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지금 빨간색으로 짧은 머리 누구냐 봤더니 지금 건국대 최승빈 선수입니다. 강백호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 한일 정상회담 갖고 굉장히 좀 여론 좀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슬램덩크 일본만 하죠. 또 슬램덩크 영화는 또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노제팬 불매운동 했었던 얘기는 또 과거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유튜브로도 지금 종합 비타민 복용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 댓글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담으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정면 돌파입니다.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 기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놓친다. 박정희, DJ까지 지금 소환해서 23분 동안 호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 국무회의 발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23분, 7,500여 자 규모다, 5,700여 자 규모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좀 주목을 받았던 얘기인 건데 지금 이 얘기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짚어볼까요? 네, 윤 최악의 한일 관계를 전 정부에서 방치를 했었던 거 아니냐. 나는 대통령 책무를 져버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 저희가 짧게 좀 보여드렸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주요 발언을 보면 한일 관계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큰 혜택으로 오지 않겠느냐.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한일 관계가 수렁에 빠졌다라고 이 비판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일본의 사과 호응 조치 관련해선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호응을 할 거다. 경제 안보 관련해서 지금 대화 채널을 신설을 했고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공동 대응을 한일 간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어제 좀 사실상 대국민 담화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네.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국무회의를 통해서 간접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23분이나 어제 준비해서 네. 작심한 듯이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역사부터 처칠부터 네. 두루 얘기를 했죠. 그만큼 지금 한일 관계 이번에 일본 다녀왔는데 네. 어느 정도 역풍은 예상했는데 일본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하고 네. 한국 야당에서는 거의 뭐 을사오적 뭐 이런 식으로 뭐 매국노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역풍은 가고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한테 직접 설득에 나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는 판도라 상자인데 네.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걸 좀 인정해줘라. 처칠 얘기했다잖아요. 과거와 현재랑 싸우면 미래가 불행해진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미래를 위한 거, 경제적인 면에서 또 안보적인 면에서 꼭 필수 불가결을 하지만 지금 역풍이 너무 심한데 대국민 좀 이해를 촉구한 거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런 식도 얘기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대공황 때 노변 정담이라고 국민한테 직접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좀 굉장히 굳은 목소리로 얘기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낮은 목소리로 국민한테 들어가면서 쌍방향 소통으로 이걸 자주 하면은 네. 저는 안 풀릴 게 없다. 지금 야당도 많이 비판하지만 옛날 한일 청구권 회담 저희 어렸을 때 그때도 거의 뭐 할복 나올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할복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매국노라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걸 설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대부에 이런 네. 대사가 나와요. 친구를 가까이 해라. 말론 불한다고 얘기하죠. 적은 더 가까이 해라. 네. 그러니까 야당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또 대화하고 여당도 대화하고 내부도 소통하고 네. 낮은 자세로 자꾸 설득하면은 국민들은요. 옳아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야 지지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개의치하지 말고 네. 대도무문 큰 길로 좀 나가면은 국민들이 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낮은 자세로 소통의 한 방편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이건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은 선 조치 후 일본 호응만 반복을 했다라고 국민을 믿는다라면서 23분간 일방 소통한 거 아니냐라고 좀 비판적인 논조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홍국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1년이 지났고요. 네. 새 정부 출범한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이번 사안은 좀 다릅니다. 왜냐? 역사에 대한 얘기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했고 일본의 국가 범죄에 의해서 무수한 살인, 방화, 생체 실험, 성노예 정말 일본의 그 끔찍했던 그런 만행들 이것이 국가 범죄로 저질러졌잖아요. 네. 일본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최소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일본에 의해서 수용이 돼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도 다 부정하고 있고 독도는 이 다케시마 일본 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들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전 설득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역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쉬운 것이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분들 강제 동원됐던 분들 또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분들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후폭풍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그냥 믿을 수 있느냐? 국가범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일본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외교 카드에서 우리가 선 조치를 내놓으면 호응하느냐? 일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국익에 맞춰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외교적 카드로 계속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일본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설득이 통할 수 있을 거냐.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이 후폭풍 그리고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후폭풍이 좀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 설득에 나섰지만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 중에서는 뭐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우리나라 독도 문제도 있고 뭐 위안부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독도에 디귿자도 거론이 안 됐다. 위안부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부 소식통이 지금 동아일보와의 얘기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독도 논의를 했다라고 말하는 일본 언론에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논의가 오가긴 오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독도에 디귿자도 거론이 안 됐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건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어제 이 얘기 굉장히 국회에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한국보다 일본 정부 말을 믿는 겁니까? 반면 야당은 굴욕 외교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맞섰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그 독도 위안부 뭐 등등 문제를 정상 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 언급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나요? 국민은 지금 이 독도 위안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됩니다.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네, 어제 외통위에서 지금 같이 들으셨죠?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윤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 아닌가요? 뭐 거리 현장으로 민주당이 나가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이 질의 답변 자리 속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는 건 네. 민주당이 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식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분명하게 긍정적인 면과 네. 또 다소 아쉬운 점, 수정 보완해야 될 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 야당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상 나라를 팔았다는 둥 아마도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 섞인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 결국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모습 쭉 이어져 왔던 대선 불복 행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했던 얘기 한마디만 좀 거들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다소 헷갈리고 다른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마저도 진실인 양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비난하기도 하고요. 일본 정부, 기시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내각에 있었던 일부 사람의 얘기를 바탕으로 이것이 진실인 양 호도하기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전 총리의 대국민 이 국회 내에서의 답변이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서도 야당 의원이 묻습니다. 이낙연 총리에게. 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정상 통화 속에서
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백악관에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 그 당시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미국 백악관의 말을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 이랬던 이낙연 총리의 말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이다 답변이라고 화답했던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설명보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작은 얘기들 하나둘씩 꺼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태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신뢰 회복을 통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가는 일, 객관적인 평가와 앞으로 더 추가 보완에 대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예,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은 정부의 행태나 보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게끔 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뭐 다케시마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언급 후쿠시마 수산물 이런 데서 여러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뭐 구체적인 정상 발언을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 의혹이 자꾸 정폭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꾸 지역적인 문제로 자꾸 시비를 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역사적 사실만 계속 인용해서 이제 뭐 처칠 이야기도 하고 또 주얼레 수상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화해를 잘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께서 1970년 12월 7일인가요? 겨울인데 바르샤바에 있는 유태인 위령탑 가서 비 오는 겨울날인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거죠. 그때 세계 유수 언론들이 다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독일 수상은 무릎을 꿇었지만 독일 민족은 세계에 다시 우뚝 일어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통령께서는 지금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본 측이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보인 것은 김대중 오부지선은 한 개뿐입니다.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화합과 이제 포용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자기가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당했던 1973년도의 그 납치 사건 문제를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부지선이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반성과 사과가 이제 모든 것의 기초인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